이게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유물이 진짜 많구나. 이게 뭔가 지금 발디딘 틈 없이 빼곡하게 지금. 빼곡하게. 이렇게 막 지나갈 때 막 유물 부딪히지 않게끔 피해서 조심해서 다녀야 할 정도로 유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와 진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황 토크 좀 해보죠. 언제 귀국하셨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단칼에 끝났어. 근데 저는 내일 모레 또 가요. 그러니까요. 내일 모레 예. 또? 와. 그리고 사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여기저기 드리겠지만 올해가 한국이랑 이집트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집트가 1995년에 이제 4월 13일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이집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과 같이 엮어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아마 많은 행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뭐 그냥 간단한 예고를 드리자면 올해 5월부터 아마 5월 1일부터 이집트 관련된 미디어 아트 전시가 있어요. 어디서요? 미디어 아트 전시. 그 워커힐에 있는 BTS 시어터에서 네. 오. 그 이집트 관련된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문하셨나요? 하고 있어요.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이집트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벌써 이제 오래됐죠. 3달 넘었죠. 11월 달에 그 새롭게 한 70%가 오픈한 이집트 신박물관, 정식 이름은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 맞아요. 뭐 해석하자면 대이집트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이집트 박물관 말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이제 구 이집트 박물관,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박물관의 어떤 이제 유물들, 그다음에 이 박물관의 역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박물관 이름을 3개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위쪽에 써놓은 이집트 박물관이 말씀드렸던 구 이집트 박물관이고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저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카이로에 가면은 만나시게 되는 주 박물관 요 3개인데 일단 먼저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박물관이랑 대이집트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가 테마인 박물관이고 네.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은 다른 두 박물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아요. 근데 여기는 작구나. 고대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가 끝이 나면 또 다른 문명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네. 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문명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 문명이 있고 네. 이슬람 문명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그 이집트 역사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여러 다양한 문명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놓은 박물관. 이에요. 그런데 저 문명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 유물들도 중요하지만 이집트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미라가 같이 전시가 미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명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해서 NMEC라고 보통 약어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살펴봤었던 대이집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집트 박물관에서 대이집트 박물관으로 유물들이 이전이 많이 되었고 이미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전이 될 거예요. 이 대이집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달에 이제 70% 정도, 75% 정도가 개관을 한 상태이고 뭐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작년 10월이죠.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7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완벽하게 100% 다 오픈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것도 좀 봐야 아는 예, 거. 봐야 아는 거. 인샬라. 예, 그래서 인샬라. 예,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이집트 정부의 발표를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 대이집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이기 때문에 줄여서 GEM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고요. 뭐 이제 발음으로는 뭐 GEM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GEM이라고 된 거예요? 보통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대이집트 박물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이집트 박물관 EM이 너무나 낙후되고 오래돼 있다 보니까 또 물리적인 공간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정부가 20세기 후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든 그런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카이로에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 이 세 박물관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세 박물관을 다 가셔야 돼요. 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 군데 순서는 상관없나요? 순서는 굳이 정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유물의 어떤 이제 구성이 좀 바뀌면은 뭐 이것도 바뀌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원래 구 이집트 박물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물관을 네. 마지막에 방문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집트 만약 여행을 하시면은 유적들을 전체를 다 보시고 조금 이집트의 어떤 뭐 이런 역사나 아니면 인물들한테 내적 친밀감이 생긴 상태에서 방문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영되는 이집트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 도착하자마자 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프라 누군지 몰라요. 박물관 가서 만나요. 아무런 감흥 기억도 안 남죠. 맞아. 근데 피라미드를 다 살펴보고 카프라의 이름이 조금 익숙해진 상태로 박물관에 가면 반갑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면은 반가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들어본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집트 구박물관이에요. 기억나네요. 예, 구박물관이고 이집트 시내, 그러니까 정말 이집트 카이로의 가장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치자면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저 박물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구중앙청 그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에 그곳이 박물관으로 쓰였었거든요. 국립박물관으로. 맞아요. 거기 이제 광화문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런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그 20세기 초반에, 19세기 후반에 유행하던 그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져 있고 건물 자체도 상당히 아름답고 굉장히 예쁜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물관 자체는 1902년에 이제 요 건물로 다 이전을 하는데 이집트 박물관은 이제 그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을 만들어서 1902년에 이전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최초의 이집트 박물관이 설립된 배경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해요. 네. 무함마드 알리 파샤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이집트인들한테는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처럼 인식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이집트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근대화네요, 완전히. 예. 네. 예, 이분은 이집트 사람은 아니고 원래 이분의 출신은 알바니아 그리고 태어난 곳은 그 마케도니아예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전부 다 오스만 트르키예 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오스만 트르키예 제국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이집트도 오스만 제국의 맞아요, 영토였거든요. 일부였죠.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일종의 그 뭐 태수. 처음에는 무슨 군대 부사령관으로 와요. 이집트에 와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이집트 쪽에서 권력을 잡고 네. 그리고 이집트를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오스만 제국의 영토이지만 사실상 거의 독립된 국가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국 본토랑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무함마드 알리 파샤의 주도하에 1835년에 박물관 건립이 추진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없었던 그전에 거죠? 없었죠. 예. 그리고 이때 이 박물관을 세우려고 했었던 목표가 이제 이집트 유물이 너무 해외로 계속 반출이 되니까 네. 그 반출을 좀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처음 세워진 1835년에 세워진 박물관은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전시실 같은 거였고 지금 이제 역시 카이로에 있는 그 엘 에즈베키아 정원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규모였어요.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더 그 유물이 이렇게 늘어나요. 네. 왜냐면 네네. 이집트는 그 계속 발굴이 이루어지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는 뭐냐? 계속해서 새로운 유물들이 계속 입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계속 유물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다 박물관으로 보내지겠죠. 그렇죠. 박물관 유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1851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서 1851년에 박물관을 한번 이전해요. 근데 이때에도 정말 박물관 자체만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은 건 아니고 자, 지금 이제 카이로에 가시면 요게 있어요. 카이로 성체, 그러니까 뭐 카이로 시타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살라딘의 성체, 뭐 살라딘의 시타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살라딘 들어보셨나요? 살라딘 많이 살라딘, 들어봤는데.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라딘은 알라딘은 아니고. 게임이나 소설에서 알라딘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살라딘은 이 이슬람 쪽에 엄청난 영웅이거든요. 네. 그 12세기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3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다 완전 박살낸 이슬람 쪽에 이제 군사적인 영웅이에요. 이 살라딘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집트의 왕조를 세우는데 네. 그게 이제 아이유브 왕조거든요. 아이유브 왕조. 아이유브 외우기 쉽죠. 왕조. 아이유브. 저도 사실 그렇게 외워요. 예, 예. 뭔가 위로가 돼요. 예. 그때 이제 아이유브 왕조를 세우면서 사실상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카이로의 성체를 만들어요. 네.
그 성체가 바로 요 카이로 성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체는 뭐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보강 공사가 되었지만 보강되고 뭐 증축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2세기에 세워진 성체이고 천년된 성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체 안에 뭐 다양한 건축물들이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저 모스크는 19세기 중반에 세워진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1857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지어지는데 그거 굉장히 화려한 모스크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저 모스크를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탄불에 가시면 블룸 모스크가 있거든요. 네.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인가 엄청나게 큰 모스크가 있는데 이집트는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의 사실은 속주어잖아요. 네. 근데 본국이랑 좀 경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서 이제 이 화려한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스크의 이름이 지금 이제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 와, 라고 이거 불려요. 진짜 멋있군요. 카이로 가시면은 진짜 멀리서 보여요. 이렇게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스크인데 아무튼 이 성체 안에 있는 어떤 건물로 1851년에 이집트 박물관이 잠깐 이전이 됩니다. 잠시 이전. 잠시 이전이 돼요. 잠시. 근데 이때 이 박물관은 일반에는 공개되진 않고 이집트의 무슨 VIP들,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의 왕족이나 이런 분들 오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 일반인은 사세였군요. 못 갔구나. 그들이 그렇죠. 예. 약간 그랬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또 점점 또 유물이 늘어나죠. 네네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186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돼요. 네. 이제 그때에 그 박물관 설립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하던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 오기스트 마리에트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이제 이집트 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추진한 그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제 탄생한 박물관이 실질적인 의미의 근대적인 의미의 박물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지금 있는 이집트 박물관의 사실상의 설립자로 보통은 여겨져요. 아까 그 빨간 건물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근데 이때 곧바로 글로 이전되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지역에 이제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박물관 건물이 1863년 10월달에 이제 다시 이제 개관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박물관은 카이로에서 이제 블라크 지역에 지어진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블라크 박물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블라크 박물관. 이게 박물관 사진은 아닌데 블라크 지역의 사진이에요. 블라크 지역의 아마 20세기 초반의 사진일 거예요. 이 블라크 지역은 나일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네. 카이로의 거의 제일 중심가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네. 요거는 이제 아마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사진일 것이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블라크 지역입니다. 한강뷰네요. 예, 이게 이제 블라크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지금 3개 보이시죠? 네, 앞에. 가장 좌측에 있는 건물은 이집트 외교부. 외교부. 그 다음에 가운데 저 안테나 보이시죠? 네네. 저게 이집트 이제 국영방송국. 국영방송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금 모양이 조금 호텔? 예, 호텔이에요. 아. 네, 호텔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호텔 힐튼 호텔인데 또 되게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람세스입니다. 어. 그래서 람세스 힐튼이에요. 람세스 힐튼 호텔. 예, 람세스 힐튼. 그러니까 이집트 가서 대충 람세스 말하면 대충 때려 맞아요.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네. 붙어 있어요? 시설에? 자, 근데 저 람세스 힐튼은 저게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에 이제 세워진 호텔인데 그때는 정말 좋은 호텔이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노후됐어요? 너무 낡았어요. 아. 네, 안에 지금은 리모델링도 안 하나? 저런 제가 시그니처인데? 제가 저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잔 게 2020년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블라크 지역이고 여기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 그 박물관이 이제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사진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금 구 이집트 박물관의 위치는 저기 이제요. 이 사진 끝 바깥쪽 오른쪽 바깥에 바로 바깥이 그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요. 아, 이 사진 바깥에 예, 오른쪽. 예, 예. 네.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저 람세스 힐튼에서 박물관을 찍은 사진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1863년에 이제 개관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유물이 늘어나죠.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널려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유물인데. 현재 네, 그렇죠. 그래서 1869년에 한번 증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1878년에 조금 큰 일이 벌어져요. 뭘까? 홍수가 나요. 홍수. 그러니까 나일강은 사실 언제나 범람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네. 근데 평년보다 더 많은 정도로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더범람. 맞아요. 그래서 박물관이 지금은 이제 홍수가 나지 않죠. 지금은 그 상류에 댐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카이로적 홍수가 나지 않지만 이때까지는 계속 홍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1878년에 난 홍수로 인해서 박물관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요. 네.
유물들이 되게 많이 침수가 되고 되게 많이 손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박물관 문을 닫고 약 한 3년 정도 그 보수를 이제 해가지고 다시 1881년에 오픈이 다시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1881년에 정말 엄청난 발굴이 또 이루어져요. 그 발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여기서 이루어져요. 많이 봤던. 여기 이제 그 네. 데이르 엘 바흐리라고 하는 룩소르 서안에 위치한 지역인데 네. 지금은 하셉스투 장례신전이라 멘토호테프 2세 장례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중심부는 아니고 여기 제가 하얀색으로 상자로 표시한 부분 있죠. 잘 봐야 보입니다. 이제 가운데 네. 조금 상단부에 저기서 중요한 발굴이 있었는데 어떤 발굴이었냐면 신왕국 시대의 왕들의 미라를 모아놓은 왕실 은닉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닉처. 이런 수직갱을 우와. 통해서 들어가서 위치한 어떤 그 공간에서 신왕국 시대 왕실 미라 40여 구가 발견이 돼요. 야, 40여 옛날에 구나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나온 그러니까요. 거야? 예, 엄청나죠. 그때 이제 이곳에서 발견된 미라들이 대충 이런 미라 목록이거든요. 와. 굵직굵직하다. 예, 근데 여기서 주황색으로 이제 상자를 친 저 인물들이 다 파라오들이죠. 네.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이고 뭐 유명한 파라오들 많이 있어요. 이야. 그리고 람세스 2세도 저기서 발견됐어요. 맞아요. 예, 저거는 나중에 신왕국 시대 후반부에 하도 도굴을 많이 나가니까 왕실에서 선조들의 시신만이라도 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시신만 다 꺼내 싼데 숨겨놓은 거예요. 아. 그게 1881년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미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이게 미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미라가 들어 있었던 관들도 발견이 되고 뭐 모든 부장품이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일부 부장품들도 같이 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유물의 총량은 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라랑 관의 이 크기가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 크기 더 크니까 40여 구나 시신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 보니까 진짜 넓어. 유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지죠. 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지어야겠다. 하나 제대로 지어야겠다. 박물관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제 이집트 관계 당국이 마음을 먹게 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박물관 건축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박물관 또 건립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 이분이에요. 가스통 마스페로. 이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후임이자 일종의 뭐 제자뻘 되는 인물인데 왜냐면 1881년에 또 오기스트 마리에트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리고 사실 곧바로 이제 그 직을 이어받아서 이제 블라크 박물관 관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집트 정부에서 어떤 고고학이나 어떤 고유물을 총괄하는 고문물 최고위원회 국장도 역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새로운 박물관이 완벽하게 다 건립되기 이전에 1891년에 또 한 번 박물관 잠깐 이전이 돼요. 어우, 이거는 또한 거. 귀찮지도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카이로 이제 서안 쪽 외곽에 가면 이제 기자 지역에 기자 동물원이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래된 또 동물원이에요. 19세기에 또 오픈한 동물원이다 보니까 그 동물원에 가면은 그 이스마일 파샤 궁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궁전의 일부 공간을 저렇게 여기 다 이제 박물관으로 쓰였었던 방이거든요. 그 일부 공간을 또 박물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애초부터 박물관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고 또 공간 자체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건 새로운 박물관이 건립되는 동안에 임시거처였다. 임시거처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던 일종의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물관 가이드북.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죠. 불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박물관 건축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건축 그 건물의 설계 역시도 이제 일종의 국제 공모전으로 이제 설계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 왜냐면 그 당시 이집트는 상당히 근대화가 거의 완성된 상태예요. 지금도 오늘날 이집트에 가시면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건물들이나 어떤 시설들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예쁘고 뭐 고전적인 어떤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군요. 근대 카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여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선작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당선작이에요. 아, 이게 이제 그 예. 그림이네요. 요 설계자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 프랑스 건축가 마르셀 듀뇽이의 이제 그 설계안이 이제 당선작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 건물을 직접 지은 이제 건축가들은 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네. 주세페 가로초,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디프라니라고 하는 그 건축가들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유럽의 최신 스타일로 지어져요. 예, 네오클래시컬 양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네, 건축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건축은 1897년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초석이 이렇게 놓여졌고 네. 완공되는 거는 1900년입니다. 되게 금방 지었네요. 어떻게 그래 빨리 줘요? 열심히 잘. 아 부지런히 예. 해서. 근데 이제 박물관 자체가 공식적으로 오픈하게 된 거는 1902년 말이에요. 1902년 11월 달. 이사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얼개는 다 만들어졌지만 내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거고 또 유물도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완공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 박물관이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집트 박물관은. 자, 이게 이제 1904년의 모습인데 카이로 모습이거든요. 네. 딱 봐도 넘치게 생겼다. 예. 딱 봐도 홍수 진짜 잘 나게 생겼다. 위험해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얀색 우측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네. 거기가 지금 박물관입니다. 지금 박물관. 예, 점선. 건물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오, 네네네. 네. 왜냐면 1904년이면 이미 박물관이 이제 개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이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자, 이 사진이 제가 그 람세스 힐튼에서 박물관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아, 직접 찍으신 바로 옆에 있네요, 예, 진짜. 좌측편에 핑크색빛 건물이 이제 박물관이고 저도 이제 진짜 박물관 뒤편이죠. 뒤편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일강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아마 잘 안 나올 텐데 지금 이 박물관이 지어진 위치가 군대 카이로의 정말 최중심지예요. 그래서 뭐 정부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그 타흐리르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치면 진짜 서울시청 광장이에요. 정말 이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로타리가 있고 저 주변에도 이렇게 그 넓은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 카이로 시민들이 자주 나와서 데이트를 한다던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야외 공기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고 또 이를테면 이집트가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해요. 사람들이 다 저기 나와서 축제를 아 저기 나와서 예, 광장. 그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로타리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네, 네. 맞네요. 저거 다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입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설치한 거예요. 람세스 2세 자, 이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집트 박물관은 가시기가 되게 편해요.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 가깝다. 지하철역도 있고요,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가 매우 편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문명박물관은 조금 이제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타우리 광장은 근대 카이로의 중심지이고 그 문명박물관이 있는 지역은 중세 카이로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대박물관은 저기 기자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약간 시외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무래도 여기가 좋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죠. 저거- 이쁘군요. 예, 제가 이 사진은 아마 작년 11월 정도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히 처음에 세워지던 당시와 뭐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 박물관 내부 역시도 이게 이제 내부의 이야. 모습인데 이게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유물이 진짜 많구나. 이게 뭔가 지금 아. 발디딘 틈 없이 빼곡하게 빼곡하게. 지금 갖다 놨네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는 좀 널찍널찍한데 원래 이제 다른 공간들은 정말 이렇게 막 지나갈 때 막 유물 부딪히지 않게끔 피해서 조심해서 다녀야 할 정도로 유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와, 진짜. 근데 이제 이 유물들이 저기 신박물관, 대박물관으로 많이 이전이 돼서 이전. 지금은 비교적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이런 고전적인 박물관을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신기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신선하고 신기한 면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 느낌이 안 나서. 그러니까 신박물관이 지어진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구박물관의 그 특유의 분위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층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입구 쪽이고 반대편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1층이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냥 이제 유물들을 그냥 늘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예. 전시가 아니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한 게 박물관 시작될 때 처음에는 전시였어요. 이렇게 다. 근데 점점 유물들이 새로 들어오니까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지고 옆에다가 막 쌓아놓고 일단 거기 놔 이런. 그래서 이제 관람하시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죠. 그쵸?
뭐 조금 유물을 아시는 분들이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유물들이 많은 그런 박물관이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전시 디스플레이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라벨 같은 것들이 써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네네네. 사실은 없는 경우도 많고 거의 100년도 넘은 박물관인데 그 2세기 초반에 쓰여져 있었던 라벨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이게 어떤 거는 그냥 프랑스어로만 쓰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관람하시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는 그 박물관 설립자 오기스트 그분의 마리에트의 무덤입니다. 아, 무덤이 박물관 안에 네, 있어요? 박물관 그 경내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은 박물관 담장 안으로 딱 들어가시면은 박물관 정원이 나오는데 그 정원에서 박물관 건물을 바라보시고 야. 좌측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근사한 그 무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멋지네요. 청동으로 팔짱 끼고 있는 마리에스트의 모습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근데 돌인가요? 관이에요, 관. 아, 관이에요? 그리고 우와, 관을 그냥 저렇게 놓은 거예요? 네, 관을 놓고 그다음에 저 관 역시도 약간 고대 이집트적인 요소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딱 경내 가면은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죠, 예. 봤을 때 저 누구지 하는 그럼 것보다 맞아요. 딱 이거를 보고 그래서. 가서 예. 아, 예, 저분 그렇죠. 예. 이걸 노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흉상들이 쭉 놓여져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저분들이 이제 고전 시대부터 근대 초반까지 활약을 했었던 이집트 학자들이라 보시면 아, 돼요. 이집트 학자들. 고대 이집트 문명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여러 사람들, 20세기 초반까지 그런 분들의 이제 흉상이 쭉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박물관의 1층의 그 도면인데 제가 뭐 도면에 맞춰서 막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기본적인 구조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 저기가 입구예요. 네.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도시면 시대순으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시대순으로. 그러니까 초기왕조 시대 때부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쭉 해서 말기 시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까지. 가운데는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가운데는 이제 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천장이 그 넓은 중정이다 보니까 네네네. 큰 석상들이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메르테프 3세의 석상이 제일 큰데 아직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크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잘라서 들어갔어요. 잘라서. 오, 잘라서요?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처음에 세워지는 당시에는 2세기 초반까지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허용되진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는 더 이상은 이제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이제 오늘 저희는 1층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 2층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특별한 유물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투탕카멘 유물이라던가 오, 그다음에 타니스 궁금한데. 유물이라던가 그러니까 정말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이 2층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유물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